XSFM입니다. I, D, W, K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제레미 코빈, 버니 샌더스, 토마 피케티, 앵거스 디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외국인 얘기는 맞는데요. 아마 결론은 우리 이야기일 겁니다. 이인재는 왜 빼요? 그러니까 이인재는 왜 빼요? 이인재는 일단 외국인이라기보다는 불사조잖아요. 종이 다르죠. 휴먼이 아니야? 예, 전설 속의 인물이잖아요. 그죠. 예. 뭐가 그저야.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신농씨, 복희씨, 그리고 이인재. 이렇게. 불사조처럼 매주 살아 돌아오는. 네. 오래 버티는. 네. 팟캐스트계의 이인재.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입니다.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이용 상임수석도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네. 언제나처럼 늘 보게 되는 정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는 이인재형. 네. 또 하나는 보아형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오래 본 만큼 늙은 사람. 오래 봤는데 아직 안 늙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세계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얼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누가 어떻게 쓰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네. 민주평톡으로 이어지겠고요. 저도 소개 좀 해주세요. 물뚝심송 상임고문도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민주평톡을 요즘 아프리카 TV만 안 나오실 뿐이지. BJ에 준하는 모든 활동을 닥치지 않고 다 하고 계신 바쁜 물뚝심송 상임고문입니다. 닥치지 않고 다 하진 않았어요. 가리지 않고 다 한 거죠. 예. 닥치는 대로 다 하는. 매우 시끄럽게 다 하는. 네. 그렇습니다. 뭐 해봐야 돈도 안 되고, 다 집어치우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쁘세요. 돈을 버시면, 뭐라도 행색이 달라지셨으면 제가, 이거 활동 잘하시네 하고 칭찬도 하지. 근데 이건 뭐. 행색은 더 추레해지고 있고. 예. 바쁘기만 바쁜. 물뚝심송 상임고문과. 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해서 물뚝 부르기 어렵다. 바빠진 물뚝심송 상임고문과 함께 민주평톡을 잠시 후에 진행을 해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첫바의 성공! 내가 이거 타자 하면서, 이거는 안 되는 건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되는 거죠? 이거 뭘요? 무슨 식품위생법 이런 거 안 걸리는 거죠? 안 걸리게 해놓은 게 이거예요. 이 말 말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말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뭐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그래도 바로 철컹철컹이에요. 이런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XSFM입니다. 사내에서 바른 소리 한다고 찍힌 우리 아버지는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도 갑자기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공과금도 범죄에 대한 양형도 모두 특혜를 받는 재벌에게 해고와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재벌과 정부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 개혁과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민주노총에게 들려주세요. 큰 목소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신의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은 불행, 대리운전은 행복입니다. 대리운전은 1599-1599.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1599 이벤트에 1등 당첨자, 당첨자, 실종됐었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네. 9041번 이동형님 축하드립니다. 이동혁님이래요. 네. 참 흔한 이름 아닙니까? 사람 이름 가지고 흔한 이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 알았지? 우리나라 성씨가 참 흔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고 손짓을 딱 하면 이용이 이제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광고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3사람 정도밖에 없죠. 서너 명 정도밖에 없죠. 네.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기존 소속사를 나온 이후로 D모사의 벅모 스튜디오를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녹음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걸 드디어 관두게 됐어요. 엔지니어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1년 자리로. 반 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땡땡용 엔지니어는 지금 D모사에 계시고. 아니,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댁에 계시고. 쾌유를 빕니다. 예. 댁에 계시고. 이현아 기술행정관이 들어와 앉아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쾌거다. 예, 이런 변화가 있음을. 그래서 이용이 광고를 읽는 것을 눈으로는 처음 본 이현아 기술행정관이 잡음을 집어넣었고요. 네. 그 웃기구나. 심하게 웃기지. 그래요? 안 웃긴다. 왜냐면 나 PD 입장에서 얼마나 긴장되는데 이게 스릴 넘치는데. 제가 웃긴 거는 제가 녹음을 안 받기 때문에 웃긴 거군요. 이걸 매주 겪다가 불사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이 길어지고. 미디어 브리핑.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뉴스 토크. 민주주의의 평화로운 뉴스 토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불사조의 양쪽 날개. 이용 수업은 주로 사람이 아닌 타 종의 생물을 가지고 웃기려고 드는 것 같아요. 괴물새우도 그랬고. 네. 오늘은 불사조 얘기를. 네. 예. 오늘의 제목은 마오의 불사조입니다. 네. 마오? 네. 중국의 마오? 아사다 마오는 아닙니다. 네. 마오쩌둥. 무슨 마오주의자 이랬는데 막 피겨스케이트하고 이상하잖아요. 네. 피겨를 하는데 항상 2등만 해야 되고. 마오주의자. 트리플 악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꼭 실패해야 되고. 네. 마오주의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엣지가 빗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오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처음으로 접한 건 몽상가들이라는 영화 때문이었어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포스터만 봤어요. 포스터만. 막 되게 야한 영화인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야한 장면 나오는 그런 약간 마오주의 영화였어요. 이 영화에서는 아니 뭐길래 마오주의 무슨 정치 선전전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영화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 일단 벗기는 거야? 계속 1분 벗기고 계속 트로츠키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영화 10분 상영하고 관객들이 정답을 맞추면 더 벗는 거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나가면서. 반응형. 여간에. 야한 영화는 아닙니다, 몽상가들은. 야한 장면이 있긴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오주의의 허화시를 짚어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뒤엎는 혁명이 중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혁명의 일선에는 청년들이 있고 그 청년들의 손에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책이 들려 있다. 이게 이제 그 마오주의에 대한 어떤 외부에서 좋게 보는 시선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나와요, 영화에. 근데 그 청년들의 손에 있는 책이 다 똑같은 책이라는 문제가 있다. 마오 평전을 똑같은 책을 다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오쩌둥을 비롯해가지고 현대 중국사가 굉장히 복잡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뭐 국민당, 공산당 해가지고 무슨 현대적인 이념 대립인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전근대 중국에서 벌어진 어떤 개투나 이런 거하고 양상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중국 역사상 유례 없는 후진국으로서의 역사잖아요. 20세기 역사가. 동시에 뭐 외세 침략도 있었고 열강 간섭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하고도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굉장히 복잡한 역사라고 전 봅니다. 중국 현대사가. 예. 근데
심지어는 공산화된 이후에도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당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중국을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체제로 지금 세계 양강의 반열까지 올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팟캐스트를 막는 것도 아니고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나오고 그 알실은 안 나와.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는. 그렇습니다. XSFM의 환인 중국 환타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알실만 안 나온다. 팟캐스트가. 따라서 네. 장제스나 마오쩌둥 같은 인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둘 다 시대를 풍미한 영웅인 건 맞는데 둘 다 어떤 근대적인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얼핏 생각해도. 네. 어떤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예. 자유주의는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는 맞을 수 있지만. 예. 그리고 근대적이라는 수사가 과연 맞는가 이 인물들의. 전근대적이죠. 예. 근대적은 못 되는 거죠. 이념 대립이라기보다는 나관중 삼국지 서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천하는 나누어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고. 근데 나누어졌던 게 이제 진나라와 위나라로 나눠졌던 게 이때는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으로 나눠져 있다가 통일이 된 뭐 그런 거죠. 싸우던 놈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느냐. 네, 그렇죠. 예, 흐름에 있는 자 흐름을 어찌할랴 이러면서. 이게 그냥 영웅의 쟁패로 보는 거죠. 그냥 전근대적 중국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뭐 해오던 대로. 네. 예. 근데 마오쩌둥은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왕조의 태조이면서 네. 그리고 저새는 해로운 새 드립으로 대표되는 과오가 분명한 사람이죠. 그 왕조를 창건한 사람임과 동시에 굉장한 어떤 실정도 했던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근데 마오쩌둥과 관련해가지고 2011년 6월 27일에 뉴스파인더라는 보수 성향 언론이 있습니다. 2011년이요? 국내 매체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6월 27일. 제목은 이렇습니다. 좌편향 친중 반미 방송의 대명사 MBC. 이번엔 신강균 앞세워 모택동 찬양이라는 기사를 냅니다. 2011년도에. 네. 예. 최근에 보기 어려운 보수지의 태도네요. 최근에 그렇죠. 중국 안 빨면 보수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격제지감이 느껴지는 제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사에 따르면 2011년 6월 20일에 예. 뉴스데스크에 모택동 찬양 기사가 나왔대요. 뉴스데스크에? 예. 그래가지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땡마오라니. 네. 한국에서. 뭐 네.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모택동 추모 열기가 뜨겁다라는 뉴스예요. 근데 뉴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의 이거 재밌냐 난. 뉴스의 시작은 이겁니다. 다음 달 1일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맞는 중국은 마오쩌둥 전 주석에 대한 추모 열기로 뜨겁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신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강균 앞세워 모택동 찬양이라는 게 신강균 기자의 보도.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래. 신강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동감해요. 저희는 이제 그 어려운 취재 있으면 마사오를 앞세워. 그렇죠. 네. 나쁜 짓을 하고 다니잖아요. 방패짓을, 방패 역할을 딱 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오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겠죠. 당연하죠. 왜 추모하세요? 뭐 마오쩌둥을 좋아하십니까? 그럼 그 인터뷰에서 저 싫은데요? 이러겠어요? 중국 공산당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절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뽀큐라도 날리러 왔습니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몇 번 한 다음에 마무리는 이렇게 끝나요. 이제 신강균 기자가 마오쩌둥이 숨지고 중국의 시장 경제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그를 향한 중국인들의 추모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끝납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런 기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파인더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근데 마오쩌둥이 어떤 인물인지 아냐 하면서 막 마오쩌둥의 악랄한 행위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좌빨로서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살인마를 MBC가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나선 것은 그다지 낯선 모습이 아니다. 또 있었어 그러면? MBC의 친중 성향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으며 MBC를 비롯한 한국 좌익 세력의 DNA 한복판에도 친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 한 문장에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서로 반대로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의 주장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나사가 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나사가 이렇게 약간 헐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조이면 괜찮은. 그 뉴스파인더라는 그 매체가 지금도 있나요? 아주 못 쓸 지금도 수준은 있습니다. 아니다. 아주 못 쓸 수준은 아닌데 그냥 살짝 이제 쓰다 보면 이렇게 살짝 헐거워지잖아요. 약간 나사가 풀려 있다. 아니 다시 이렇게 살짝만 조이면 돼요. 드라이버 같은 거 해가지고 저가형 이케아 가구처럼. 아니 그래도 물론 뭐 이 언론이 뭐 나사가 풀렸든 조여졌든 간에 마오쩌둥이 수천만의 아사에 심각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 사람.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이렇게 찬양 일색인 것은 사실 이상하긴 합니다. 물론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걸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긴 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마 전혀 안 이상한데 난. 그렇죠. 이런 그 상황, 중국이 찬양 일색인 것에 관련해가지고 2013년 12월 26일 YTN이 국제뉴스에서 다룹니다. 제목은 2년이 흘렀네요. 네,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 공적만 찬양입니다. 공적만 찬양? 공적만 찬양한다. 공적만 예. 찬양.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마오쩌둥의 역사적 공적이라는 글에서 마오를 중국 혁명에 헌신한 출중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수천만을 굶어 죽인 대학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제 보도 마지막에는 BBC를 인용합니다. 시진핑 정권이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거나 마오쩌둥 찬양을 통해 중국의 현재 문제점 등을 덮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만 찬양하고 네네네. 과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죠. 과거의 마오를 찬양하는 기조로 현재 정권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택동의 과오를 빼고 공적만 찬양하는 행위를 이렇게 굉장히 비판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보수 농객의 대명사 조갑제옥 역시 네. 이제 모택동을 미화하는 빨갱이들에게 통렬하게 비판을 날립니다. 네. 조갑제 대기자께서. 네. 예. 또다시 2011년이에요. 2011년 7월 4일 뉴데일리에 기고한 네. 제목은 이겁니다. 최고 학살자 모택동 이런 직책이 있나 봐요. 최고 학살자. 학살자 네. 등급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중앙학살위원회 네. 서기관. 네. 최고 학살자 모택동. 예. 히틀러보다 욕 덜 먹는 이유라는 칼럼에서 조 대표, 예. 조갑진.com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것도 참 대단해요. 자기 이름을 닷컴에 써. 그렇습니다. 나치 히틀러는 유태인 약 600만 명을 학살했다. 무르투쿠스.kr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네. 학살했다. 네. 네. 히틀러는 유태인 약 600만 명을 학살했다. 네. 스탈린은 약 2천만 명, 모택동은 약 6천만 명을 학살하거나 사실상 굶어 죽였다. 굶겨 죽였다. 굶겨 죽인 건 사실 학살이라고 보기 힘드는데. 학살하거나 사실상 굶겨 죽었다. 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스탈린이나 레닌, 모택동을 히틀러처럼 미워하지 않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뭐 공산당은 나치처럼 극적으로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막 전쟁에 패해가지고 오케이. 뭐 그런 뭐 이런 것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의 학살을 고발하고 규탄해야 할 지식인 사회에 오랫동안 사회주의적인 영향이 강하게 침투하여 그런 자기 반성이 어려워졌다. 라고 지적합니다. 해석이 약간 헐겁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덜가닥하네요. 네, 요즘 표현으로 보면은 그 지식인 전체를 보면 그런 기운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리를 말하기 싫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마오쩌둥을 히틀러보다 덜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중국도 아니죠. 중공. 그때는 중공이었죠. 중공의 전승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지구적인 빨갱이 아비규환에 대해서 물론 아비규환은 뭐야? 물론 이런 그 표현 누가 쓴 거기 거예요? 전승절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주먹질하고 제가 쓴 거죠. 근데 물론 이때는 이분이 모르셨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전승절에 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해설을 해주십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간인 김정일을 왜요? 왜? 그럼 차악의 인간은 누구지? 최악의 인간 2위는 누구지? 1위는 김정일. 마음속에 누구나 그런 순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김일성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뜨거운 녀석들이란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산타클로스한테 손에 칼이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네. 산타클로스 목장을 한 범죄자한테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어서 그랬더니 아 진짜? 그럼 두 번째 뭐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것처럼 알았어요. 최악의 김정일이면 그 다음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진행. 최악의 인간인 김정일을 아직도 위원장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수군이 전쟁광이니 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진보니 개혁이니 자칭하고 이런 자들을 대우해주는 정신병적인 한국의 상황도 세계적으로 보면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그냥 뭐 조갑재 씨가 늘 하는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네요. 마오쩌둥을 덜 미워하는 것이 뭐 이거 김정일을 죄악이다. 안 미워하는 것과 뭐 비슷한 현상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최악의 인간 1위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유비한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조갑재용의 글을 읽다 보면 합리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퇴화되다만
회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화성에 물이 흐르는 흔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쓰일 정도의 가치는 없지만 그렇죠. 연구해볼 만은 할 정도 수준으로 지하 어디엔가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 네. 이런 옛날 글 때문에 예. 옛날 글 2011년이니까 옛날 글이죠. 벌써 많이 지난 거죠. 예. 이런 글 때문에 민주평톡 주제를 마오쩌둥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왜죠? 그럼 여태까지 무슨 얘기한 건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마오쩌둥이 대한민국 보수 농객들의 굉장히 십자포화를 받는 대상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나쁜 놈인 거죠. 이게 예. 정말 그 문학적인 의미로도 동네 북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때리기에 제일 만만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뒤털도 없어요. 뒤털도. 예, 우리와 어떠한 입장도 얽혀있지 않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전까지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태도 자체도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보수농객들한테. 그렇죠. 예. 왜 그런 나쁜 놈인데 왜 그걸 빨아주고 앉았냐. 중국 공산당은 좋은 면만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보수농객들한테는 북한하고 중국이 똑같으니까. 위선적이고 나쁜 놈들 아니냐. 이런 게 그렇죠. 이제 보수농객들의 입장이고 사실상 2011년, 12년까지는 그랬다. 까지도. 이런 입장이 사실 뭐 크게 공감이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 아이고. 보수 인사로 거듭나고 있는 이인모탈제. 네. 이인모탈.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건 좀 억지 같다. 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인제를 임모탈로 그 변형시키는 게 약간 억지 같아요. 이모탈 이인제. 그러니까 임모탈이 아니라 이모탈. 이인모탈. 이인모탈. 예. 네. 어쨌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께서 예. 10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모택동을 언급하셨습니다. 올해? 예.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예. 그런데 내용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릅니다. 시사위크 보도에 따르면 이분께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공과가 있는데 건국의 아버지이고 예.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성공시킨 위대한 전략가라고 칭송을 하는데 이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가 좀 다릅니다. 자, 들어보세요. 중국의 모택동은 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을 통해 6천만 명의 홍위병을 죽게 만든 지도자라는 데까지는 기존 보수 농객들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지도자지만 예. 중국은 지도자의 자리에 놓고 그 어떤 격하도 하지 않는다. 아, 중국 현재 정부는? 예, 어떤 격하도 하지 않는다. 라면서 우리는 왜 위대한 성취 역사를 불쌍한 역사로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하느냐. 아, 이걸로 넘어가는군요. 중국 봐라. 저렇게 마오쩌둥 나쁜 놈이지만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되냐라는 논리인 거죠. 네. 저 아까부터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왜 우리는 우리 독재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판하고 있냐.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인 일침인 거죠. 있는 그대로 비판하고 있냐. 네. 보수 농객들의 관점에 따르면은 어찌 잘못 생각하면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이게 중국 공산당을 따라서 우리도 중국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 천조국을 따라서 네네네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기존의 보수 농객들이 보여줬던 그런 태도에 따르면 이제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이인재 최고위원은 중국 공산당식의 독재자 미화를 옹호함으로써 그렇죠. 천하의 나쁜 인간 마오쩌둥을 우회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상 나쁜 놈 1위를 동시에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렇죠. 네. 1위인데. 1위인데. 이분 말씀한 걸 좀 보면은 네. 우리는 왜 위대한 성취 역사를 불쌍한 역사로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하느냐. 예.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렇게 미래 세대에 가르칠 것이냐는 본질로 돌아오길 바란다. 라는 이런 그 피닉제님의 레토릭은 네. 일본 구구 교과서로 유명한 후소샤 있잖아요. 후소샤. 네. 이것에 모태가 된 게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족하는데 중심 인물이 후지오카 노부카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발족하면서 했던 연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연설은 뭐라고 나왔어요? 뭘 하시던가요? 이인재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는 왜 위대한 성취 역사를 불쌍한 역사로 후대들에게 가르치냐. 우리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자 후대들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재가 나쁘다는 거 가르치지 말고 미화해서 멋지게 좀 보여주자. 근데 이제 후지오카 노부카스의 연설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전후 역사 교육은 일본인의 자랑을 잃게 만든 것이었다. 냉전 후 자학적인 경향이 강해져 현재의 역사 교과서는 종군 위안부 같은 옛 적국의 선전을 사실로 기술하고 있다. 선조의 활약에 가슴 설레고 실패의 역사에 눈을 돌려 그 고통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일본인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 것이다. 그것이 청소년들이 일본인으로서 자신과 책임을 갖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인재 최고위원의 이 발언이 26일 발언이 마치 후지오카 노부카스의 연설을 표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거의 비슷하네요. 물론 표절이 아니라 모티브만 딴 걸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모티브만 딴 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네. 이인재 의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셨겠죠. 이분 얼마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최고위원까지 오르신 분입니까. 근데 일부 경솔한 몇몇 네티즌으로부터 그러니까 독재 미화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본받고 역사 왜곡에서는 일본 구구를 본받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 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특히나 뭐 되게 식구들 뭐 이런 분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를 오해할까봐.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오해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요? 예. 아니죠. 그런 오해를 절대 하지 마시라고. 네네네. 예. 근데 물론 오해 좀 받으셔도 어차피 이모탈한 캐릭터시기 때문에. 제 손을 못할 일 없다. 예, 분명한 명제. 예, 별로 타격은 안 받으실 거다. 논산금산은 다시 그를 뽑을 것이다. 네, 이분이 아마 논산 근처에 계룡산으로 올라가셔서 신선이 되시지 않을까. 불사에. 예. 네. 예, 이런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헤이트 크라임 좋아하는 넷 우익들의 희망의 등불이죠. 세영모. 네.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은 얼핏 지나가다 했거든요. 그 중국 공산당의 역사 기술이 세영모의 논지와 상당히 닮아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주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실패를 답습하자. 잊지 말고 있다가 또 실패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우리 피닉재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이용이 걱정한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 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은 어찌 보면 극좌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 후소샤는 일본 극우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이인재 의원은 중도다. 완벽한. 밸런스 최강. 그게 뭐야? 네. 네. 그렇습니다. 100 더하기 마이너스 100이다. 네. 근데 뭐 잘 들었는데요. 네. 제 머릿속엔 그게 제일 왔다 갔다 하네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 논객들의 입장 변화. 네. 극적인 변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그 트렌드도 얘기해줘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반공 이데올로기의 트렌드가 그럼요. 1950, 60년대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거의 비슷했죠. 예. 그죠. 예. 까기 좋은 이들이 넘치고 있었다. 동북아 내에서도, 아시아 그렇죠. 전체 내에서도. 그리고 외교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번 정권부터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극우라고 할까요? 수구라고 할까요? 그 수구 세력의 좌클릭, 진정한 좌클릭. 네. 이번 정권 트렌드다. 근데 그게 이렇게 보통 일반인들은 좌클릭을 하고 우클릭을 이렇게 슬금슬금 가는데 이분들은 점프를 하기 때문에 따닥 이렇게 퀀텀 점프. 퀀텀 점프예요. 이쪽 끝도 저쪽 끝으로 가버린다고.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차원 이동. 네. 그리고 퀀텀 점프 한 2번 반복하게 되면은 그렇죠. 극자와 구구를 이렇게 퓨전을 해가지고 왜 중도를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언젠간 다시 지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극좌에 있다 국으로 갔다 이런 사람들 봅니다. 꽤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이 대화하기 얼마나 힘든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맞아요. 이건 공감의 웃음입니다. 네, 맞아요. 그 진짜 초공감.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기 힘든 사람들의 편향의 완벽한 변경, 180도 변경은 이상하게 수가 너무 잘 읽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째 얘기했습니까? 2년째 얘기했습니까? 2년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흡수 통합을 향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퀀텀 점프를 해버리면 북한은 또 남한으로 퀀텀 점프를 역할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자유주의 갑자기 북한이 막 민주화되고 막 그래가지고 민주화되고 막 남한이 핵무기 만들면서 경제봉쇄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도 패권주의 들어서가지고 그렇지. 함경도 사람들 무시하고 싸우고 개무시하고 함경도 총것이 어디서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함경도가 막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고 막 이런. 힘드네요. 그런 중립적인 논평이었습니다. 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두 번째 얘기를 나눠보죠.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자극이 적고 인공향이나 형광물질이 없는 순수 식물성 원료의 베이비 클렌저. 아이에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에 담았습니다.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 첫 번째 외국인 마오쩌둥과 네. 예 다른 차원의 존재 네. 불사조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영국인과 미국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2명의 외국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영국과 미국의 새로운 기회. 이게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꽤 드뭅니다. 제가 그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일에도 이렇게 막 그 양쪽 거의 끝과 끝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바로 네. 영국과 미국에 네. 그 아주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 글로벌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이죠. 그죠. 그리고 영국은 한때 그렇죠. 미국의 위치를 갖고 있었던 그렇죠. 예.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 두 나라의 정치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물론 디테일은 많이 다릅니다. 네. 똑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영국 노동당,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 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예, 그 노동당의 대표로 갑자기 선출된 제러미 코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반대쪽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사실 이분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지율 경쟁에서 힐러리를 제치고 단숨에 뛰어 올라 버린 버니 샌더스. 네. 샌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민주당으로 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렇구나. 이 둘이 워낙 특이하고 또 둘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각종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다 다루게 되는데 네. 경향신문의 세상 읽기라는 코너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컬럼이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또 막 검색해보니까 이제 전혀 제가 정체를 알지 못하던 뭐 월요신문 같은 곳에는 데스크 칼럼에서 일요신문 말고 일요신문은 알죠. 네, 기습당했다. 예. 월요신문 자매품으로 화요신문도 있을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 신문사 이름 정해야 되는데. 예. 성탄신문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도 못 따라하게. 예. 그 월요신문이라는 곳의 데스크 칼럼에서는 심지어 이 둘을 그러니까 코빈과 샌더스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네.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샌더스와 트럼프를 비교하면서 네. 그 노무현이 어떤 류의 보수 정치가인지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예.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샌더스와 트럼프를 비교하면서 사실 미국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샌더스와 트럼프는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양극단의 아웃사이더들이 동시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굉장히 신기하다. 뭐 이런 논조의 기사를 실었고요. 대중이 보기에는 양극단인데 그렇죠. 그냥 좌파와 바보 아니에요. 그럼 바보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 좌파에 대한 모욕이기도 해요. 진짜 양쪽 다 모욕이네 이거. 예. 근데 트럼프 말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맞아요. 뭔가 화끈하고. 걔가 짱이에요, 진짜. 근데 그런 캐릭터는 좀 예전에 조지 W 부시가 한번 써먹어가지고. 그렇죠. 좀 식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예능감으로는 극한이에요. 진짜. 예능감은 조지 W 부시는 예능에서도 약간 바보 역할이고. 맞아, 좀 연구 느낌인데. 예, 궁금하신 분은 이 빈스 맥맨 WWE 회장하고 머리 깎기 시합을 했던. 예.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도널드 트럼프가요. 트럼프 얘기는 참 가끔 붙었어요. 가끔 대립이 구도가 있었어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그 양극단의 아웃사이더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요즘에 한참 저희가 얘기 많이 했던 모 신문사와 싸우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연합뉴스에도 이제 비슷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전반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네. 유명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버니 샌더스가 집권하면 뉴시스 같은 통신사가 활개친다. 이런 류의 사설을 내고 싶어 안 다릴 것이다. 네. 그 사형 뭐 통신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 유사 사형 통신사. 유사 사형 통신사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죠. 제러미 코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뉴스타파에서 그 목격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코너가 있는데. 실제로 영국까지 가서 제목이 이제 코빈 신드롬 민의에 충실하라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찍어 왔어요. 뉴스타파
돈 좀 있구나. 그러니까 뉴스타파 이렇게 얘기하죠. 뉴스타파 돈 잘 써요. 돈 잘 쓰네 진짜. 네, 쓸 때 잘 써요 보면. 진짜 좋다 이런 거. 우리는 뭐 해외 녹음 같은 거 안 해요? 저는 어젠가? 저희 물건 몇 개만 더 팔면 한참 네. 그 국정교과서로 시끄러울 때 뉴스데스크로 봤거든요. 네. 전 다른 나라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죠? 네. 아예 안 하잖아 얘기를.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죠. 아니 예전에는 뭐 무슨 다른 살인 사건이라도 갖다 댔지. 소세지로 덮어 소세지로.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짱이더라 짜. 가을 하늘 얘기하고. 네. 진짜 장난 아니더라. 가뭄의 단비 같은 소세지였어요. MBC한테는. 요즘 뉴스데스크랑 가장 비슷한 콘텐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KBS 뉴스요? 아니요. 그럼 K웨더 날씨 방송. 날씨 방송 봤어. 평화로운 날씨. 진짜 코디 제안해주고. 네, 진짜 코디 제안하고 오늘의 뭐 세차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네. 날씨와 사람의 기분의 연관관계 이런 거 설명해주고. 예. 어쨌든 그 뉴스타파에서 뭐 돈 잘 쓰는 거니까, 네. 그 잘한 거니까 저희가 뭐라고 흉본 거 아닙니다. 네. 대신 칭찬한 건데. 아니 언론사가 돈 쓰려면 이런 데 써야지. 이렇게 써야죠. 그 목격자들 코너는 진짜 청취자분들께 한번 직접 보시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로 예. 잘 만든 다큐가 올라옵니다. 특히 코빈 건은 굉장히 잘했어요. 코빈이라는 영국의 괴짜 정치인이자 우리나라 나이로 66세. 66세인가 67세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쯤 먹은 할배가 할아버지께서 어쩌다가 노동당 당대표에 선출되었는지 전혀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지지율 조사도 너무 형편없이 나갔었고 극한의 소수파 예. 이런 표현을 했죠. 심지어 득표율이 한때 제3의 길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영국을 쓸어버린 토니 블레어 총리가 당대표 당선될 때 94년에 득표율 기록을 세웠는데 그때가 57%였어요. 근데 이 코빈이 59.5%를 얻습니다. 대단하다. 영국 역사에 기록을 세운 거죠. 네. 경이적인 득표율이라고 다들 놀랬는데 이게 너무 이변인 게 늙은 소수파 할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예. 젊은 혈기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요즘 대체 홍정우를 꺼내는지 오세훈을 꺼내는지 자꾸 외국에 잘생기고 젊은 정치인들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캐나다의 취임 총리처럼 그렇죠. 토니 블레어는 젊고 잘생겼었잖아요. 그렇죠. 젊은 피 뭐 이런 거죠. 예. 우리나라도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은 40대 기술원 막 이런 거 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그랬거든요. 그 제레미 코빈은 다른 그 외적인 호감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누굴까요? 비교 대상이 별로 없어요. 네. 강기갑 뭐. 강기갑이에요. 강기갑이네, 진짜. 여당 후보가 갈라지면 이길 수도 있는 늙은 좌파. 네. 근데 이 코빈이라는 의원, 지금 현재 당대표는 상당히 전통에 도전을 한 그 경력은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80년대부터 의회 생활을 했는데,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의회에 출석을 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깨트린 사람입니다. 셔츠에 막 니트 같은 거 입고. 강기갑이에요. 수염도 길렀던 것 같아요. 예. 유시민 당시 의원, 초선 의원. 정도. 그것도 그 사건도 기억이 나죠. 네. 20년 뒤에 유시민. 네. 아니, 20년까지 안 걸려요. 한 10년만 있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유시민 작가는 나이 꽤 많습니다. 아, 예. 늙었어요, 그 사람. 당대표가 된 다음에도. 다른 늙은 사람 놀리기. 네.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당대표가 되어서도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는 행사를 해왔는데, 당대표가 된 뒤에도 그 행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올라가면 그런 걸 보통 그만두게 되는데 그런 일정을 전혀 축소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보수당 의원들이나 심지어 노동당 의원들까지도 회의가 끝나면은 고급 승용차 타고 몰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유력한 자본가들 만나고 부자들 만나고 그런 대화하는 자리에 자기에게 끊임없이 초대장을 보내오는데 자기는 그 초대를 다 거부하겠다. 나는 그런 데 가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우리 지역구의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도 바쁜데, 그다음 나는 부유층 사람들을 대변하러 의회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의회나 그쪽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의원들끼리 모이는 식사 자리에 몇 번 초대해서 안 부르면 왕따 되는 거죠. 돈이 마르고 인맥이 말라서 정치를 못하게 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가까이 하질 않죠.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왕따였어요. 그랬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든 사람이 이 코빈을 외치기 시작했고 코빈을 단순히 노동당 대표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총리로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로 수상으로 해버리겠다. 수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코빈의 지역구 사람들 인터뷰가 이제 뉴스타파가 거기에 나오는데 영국의 총리를 할 사람은 코빈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막 나올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에선 당연하죠. 그 지역구도 굉장히 한 지역구에서 여러 번
당선이 됐어요. 충청도 가면 이왕구가 대통령이에요. 요즘은 좀 덜 그렇답니다만. 네. 미국 대선은 전 세계적인 정치 이벤트잖아요. 그죠. 가장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아예 그 후보 경선 단계에서부터 큰 이벤트로 자리 잡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잖아요. 원나라 시절에 원나라의 쿠릴타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요번에는 특히 오바마가 이제 2번 연속 재임해가지고 임기를 다 맞춰가는 과정이고 버럭 오바마의 후임으로 누가 될 것이냐. 이건 전 세계적인 관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버럭 오바마는 성격이 오바마와 다른 쌍둥이 동생. 아니, 괄호 열고 버럭 괄호 닫고 오바마. 그래서 뭐야? 버럭 오바마. 그래서 왜 미국 SNL에 나온 적 있잖아요. 오바마가 너무 화를 못 내가지고 알고 보면 되게 이중 자아가 있어서 화가 나면 더락 오바마로 바뀐다고. 아 진짜? 네. 더라고. 화를 냈더니 더락으로 바뀌고 오바마가. 네. 어쨌든 그 샌더스의 당선 여부는 그렇게 유력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클린턴 전 장관께서 결국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다. 뭐 대선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거의 정설인데 지금 우리 그 양극단의 좌파와 바보 샌더스와 트럼프가 지금 다 꺾였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살짝 꺾였죠. 저희들 기준으로 방송하는. 그런데 그 버니 샌더스가 그렇게 돌풍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보자는 거죠. 버니 샌더스는 1941년생입니다. 어이구. 75살.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훨씬.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했는데 좀만 더 살면 100살이네. 왠지 41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잖아요. 조금만 더 살면 되죠. 네. 거기다가 또 종교가 유대교예요. 네. 버니 샌더스는. 이 혈배가 힐러리를 위협할 정도로 물론 약간 꺾이긴 했지만 그렇게 약진하고 있는 이유에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거죠. 물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샌더스한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 미국 대선 후보 경선 이런 과정에서 꼭 등장하는 조건. 그 슈퍼팩. 슈퍼팩? 그 뭐예요? 아주 큰 팩이란 뜻인데. 슈퍼팩이 뭐냐면 PAC가 2리터짜리 배주밀 보셨어요? 무슨 그걸 그렇게 불러요? 무슨 대선 나갈 때 무슨 맥주를 마트에서 사오진 않잖아요. 한 10팩 사와라 뭐. 슈퍼팩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그 정치 자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받아서 후보들로 뭐 분배해주고 막 이런 그 단체인데 이게 무제한 정치 자금이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엄청난 자본가들, 부자들이 그 슈퍼팩을 좌우하게 돼요. 여기에 지지를 못 받는다면 대선 과정 자체를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지자들이 모아준 어떤 원기옥 같은 거구나. 예, 근데 그게 아주 거대하게 모인다. 일반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는 거 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무슨 미국의 손꼽히는 부자들이 한몫 뭉탱이 돈을 딱 넣어주느냐. 그게 없다면 대선 레이스 자체가 힘들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경선 후보들도 다 TV 광고 싣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 돈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슈퍼팩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연 샌더스한테 뭉텅이 돈을 후원금을 내줄 만한 부자가 있겠느냐. 이게 샌더스가 이제 완주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아무리 돌풍을 일으켜도 결국엔 돈 문제다. 그렇죠. 미국은 그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국의 코비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더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대선판에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공약 같은 것도 조금씩 더 강경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샌더스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 할아버지께서는 코빈과 마찬가지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가. 거기 더 재밌는 것은 대륙을 건너서 이 코빈과 샌더스가 주고받으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더스의 돌풍에 힘입어서 코빈이 급부상을 했고 코빈이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다시 샌더스가 힘을 얻고 이런 상호 상승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미가 서로 이렇게 그렇죠. 공진한다고 하나? 예. 되게 특이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아직 도널드 트럼프의 짝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게 저는 좀 부러운 게 뭐냐면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전혀 다른 환경의 다른 나라인데 그렇죠. 예. 언어가 공유가 되면 서로 뉴스나 어떤 그런 통신이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오가면서 이렇게 서로 어떤 공진되고 국가 시스템 자체가 서로 견제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언어가 다르더라도 그 언론들이 잘해주면 돼요. 보도 제때 잘해주면 되죠. 그죠. 예.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일정한 흐름을 반복하면서 마치 그 수학에 나온 사인 곡선이 그리듯이
파도 형태로 양측을 왕복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이 이론에 의하면 전 세계의 정치 상황 역시 좌우를 오가면서 네. 사인 곡선과 유사한 형태를 그리게 되고 한참 동안 여태까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우경화의 흐름이 이어졌으니 이제 좌경화의 흐름이 시작될 때가 온 것이다. 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 이론의 창시자는 물뚝심송이에요. 왜 그 진지하게 들어요? 예. 그런 이론이 있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네. 이제 우경화 되겠구만, 이제. 전 세계 우경화 바람이 불겠네요, 이제. 아이고, 진짜, 물뚝심송의 법칙이면 이게 사인 곡선이 아니라 코사인 곡선 아닙니까? 이게. 한 위상 틀리게. 네. 어쨌든 그런 분석을 기준으로 보면, 그걸 분석을 기준으로 봐야 되나 꼭? 근데, 코빈과 샌더스의 돌풍 자체가 좌파들의 득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근거는 없죠. 지금 당장이라도 코빈이 영국의 수상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특히 유럽에서는, 네. 그 영국은 굉장히, 좌경화, 이거 그냥 그 중립적인 의미로, 네. 좌파적 정책을 많이 수행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진보정당 중에서도 그렇죠. 그 굉장히 좌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예. 그러니까 노동당 내부에서도 좌파를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네. 샌더스가 만약에 대선 후보 자격을 얻고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도 그런 물결을 탈 수 있겠지만 네. 아마 코빈도 아직 수상에 당선된 거 아니고 그 가능성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샌더스 역시 대선 후보 자격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고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둘이 실패한다고 해도 한때 일어났던 이 돌풍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만큼 극소수파로 몰려있던 정치인들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쳐있고 그만큼 변화를 바라고 있다라는 의미를 일으킵니다. 네. 일반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반응을 좀 해줘요, 다음에 얘기하게. 날짜를 보면 어떻게 거기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아니, 너무 당연해서. 네. 예.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변화를 바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죠.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에 그렇게 지쳤고, 코빈과 샌더스는 그 지친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준 것인가. 네, 그건 정말, 예. 그 코빈과 샌더스의 공통점을 따져보기로 한 거죠. 그 둘은 일단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할아버지들이죠. 그 긴 생에 걸쳐 주장을 바꾼 적이 없다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 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택동을 욕하다가 모택동을 빨아주진 않았다. 그렇죠. 그런 짓은 안 한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새로운 주장을 또 펼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네. 일생에 걸쳐 그들은 저 구석 어딘가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평생을 괴짜이고 아웃사이더고 소수파로 몰려가지고 주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해서 어필한 게 아니고 대중들이 그들을 발굴해냈다는 거죠. 여태까지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을 갑자기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들 자신이 대중의 요구에 영합한 게 아니라 대중이 그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둘 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전 생애에 걸친 일관성, 꾸준히 같은 소리를 하는 거. 네.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네. 계속 같은 맥락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일관성은 정치인의 덕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아주 일관적으로 참 당연한데 찾아보기 힘들죠. 덕목이네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평생에 걸쳐 일관성을 지켜온 사람은 오히려 이인재 의원이에요. 당선된다. 꾸준히 옮겨다닌다. 일관되게. 예, 일관되게 당선된다. 예. 이 당을 곧 떠난다. 꾸준히 집권당에 있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일관성. 나는 집권당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아니죠. 집권당이 나를 부른다. 이런 거. 뭐 이인재 의원 얘기는 일관된 매력이네요. 네, 매력이죠. 네. 어쨌든 일관성.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평생을 같은 소리를 해왔다는 것은 그 일관성은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은 말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평생 계속 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빈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샌더스가 발표한 문장들을 읽었을 때 이게 물론 저거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가지고 그 단어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판단했을 때 샌더스는 학부생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요. 네. 트럼프는 중1짜리로 나옵니다.
진짜요? 쓰는 단어가. 그러면은 조지 W 부시는 어땠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평가가 안 됐겠죠 아마. 그러니까 무슨 뭐 학생 등급이라기보다는 뭔가 니코니코 동화다 뭐 이런 류의 평가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어휘를 쓰더라도 코빈과 샌더스는 굉장히 말을 직설적이고 쉽게 합니다. 애매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목격자들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뭐 1000개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안 벗어날수록 말을 잘하는 거다. 그렇죠. 뭐 그런 쉽게 전달되니까. 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코빈과 샌더스의 공통점, 말을 쉽게 한다는 의미는 그 내용이 중의적이지 않고 직설적이고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말을 한다. 이게 참 왜요? 왜 이렇게 괴로워요? 지는 못하거든. 제가 이렇게 무슨 막 미래를 이렇게 그 예측하고 막 그런 책들 보면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그런 사람들 책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게 다 좋은 내용인데 헛소리처럼 들릴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명확한 말을 하다가도 결론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중의적인 말로 빠져나가거든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사람일수록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 극단에 있는 그 어법이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분은 빠져나갈 구멍도 안 만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없으니까 어디 걸리지 않죠. 출구와 이야기의 논조라는 것에서 이제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그 흐름의 존재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흐름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맥락을.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뭔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이것이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린 시절에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 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왜 그때 몰랐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코너에 코빈의 지지자들의 인터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코빈은 말을 명확하게 한답니다. 진짜 훌륭한 덕목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있다. 물론 뭐 연구자의 덕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정치가에게는 분명히요. 학자들은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학자들은 항상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가들은 자신이 지지자들한테 나는 이런 것을 요구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래 결론이 없는 건 좋은데 그렇죠. 그런 학자들 중에 결론을 내는 척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는 척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 책을 읽고 여기서 화를 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고 많은 책을 팔거든요. 그 저자한테 가서 항의하세요. 그냥. 갑자기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자학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 너무 아깝게 느껴요. 왜 나는 그걸 못 알아들을까? 뭐 이런 자학. 왜 난 이게 헛소리라는 걸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너무 화내지 말아요. 번역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학자는 결론을 냈을 수도 있어요. 그 번역가가 못 알아들은 거지 결론을.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예요. 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집세도 내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하는가? 코빈의 얘기는 이런 식입니다. 왜 정부는 오늘 밤에도 수천 명이 런던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가? 이런 간단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집이 없어서 오늘 밤에 여관방에서 자야 되는데 이런 주거 환경의 문제는 문명사회의 수치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정부 상대로 수상 상대로 질문을 합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진짜 시원하긴 하네요. 지지자들이 고민하는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샌더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경제 얘기가 뭐 국제 금융이 어떻고 막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경제 위기를 불러온 책임은 월스트리트에 있는데 왜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다음날 월스트리트에 가서 세금을 물리고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죠. 뭐 복잡한 이론 같은 거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얘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는 포기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사람들이 진짜로 묻고 싶은 이야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점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정부와 부자들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일관되게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코빈의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코빈이 당대표로서 또 의원으로서 수상에게 정기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시간에 보통 수상에 실수한 거라든가 뭐 잘못된 거 실패한 거 이런 걸 막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 수상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라고 알려져 왔는데 코빈은 그걸 안 해요. 그럼 뭘 합니까?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이는 사람들한테 네. 당신들이 수상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네. 이메일로 알려달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4만 개의 이메일이 왔답니다. 네. 그중에서 추려서 가장 평이한 질문, 가장 많이 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 당선 안 되면 요파씨 프로듀서를 만들어야겠네요. 잠깐. 4만 개를 다 읽고. 그런 건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글을 모르지. 요파씨 영어 방송. 그러니까. 진행자 또 누구한테 누구 구해 또. 영국식 영어로. 개드립 잘하는 영국인 어서 구해. 요 포시. 코비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정치인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질문을 대신 전달하는 게 옳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네.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원래 유권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그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게 정치인의 본질이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막 그 권력이나 즐기고 네. 자기들끼리 좋은 식사하고 이게 정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샌더스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예. 정리해보자면 이 둘은 평생에 걸쳐서 같은 말을 했고 그것도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했고 단순한 말로 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아닌 진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죠. 공통점이. 네. 그러니까 이제서야 몇십 년이 지난 이제 와서 사람들이 이 두 명의 늙은 정치인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다.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도구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 네. 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이번 그 둘이 일으키는 돌풍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 네. 그 배경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복잡한 얘기는 다 필요 없죠. 뭐 샌더스 돌풍의 이유를 샌더스가 보여준 진정성으로 해석하는 기사도 봤어요. 그 진정성이란 말은 도대체 언제까지 있을 건지. 그리고 또 뭐 진정성이 없대요? 샌더스가 진정성이 있다고. 있다고? 예, 있어서 인기가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지난 대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진정성만 있는 세 사람의 대결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정성만 있는. 예. 예. 그리고 뭐 경제 상황에 결부시켜서 경제가 악화되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좌파적 정치인한테 눈길이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처럼 계속 말을 바꿨거나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은 네. 과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발굴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라는 겁니다. 정치인은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 권력자들이 아니고 네. 유권자들의 도구일 뿐인데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에서 유권자들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고 그 상황을 고치길 바라는 건데 네. 이 시점에서 대중의 호응을 받아야 하는 정치는 누구겠느냐는 거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파의 문제나 양당 체제 문제 뭐 이런 거 다 심각하죠. 뭐 민심의 왜곡, 투표 제도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로 돌아가서 과연 누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가. 의회에 가서. 네. 누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는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대중들이 정치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준으로 봤더니 떠오르는 정치인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국회에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 가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만들어낸 불사조가. 그렇습니다. 네. 당장은 떠오르는 정치인이 없는데 만약에 코빈과 샌더스의 돌풍 같은 걸 보고 뭔가 깨달은 정치인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런 정치인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럴까요? 사람들이 요구하면 나옵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원하면 우주가 도와줘요. 예.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도구로 복무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정치인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매우 해묵은 기운이 도는 논평을. 교훈적이고. 네. 그 의미에서 이제 지난주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예.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제일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국정감사 하면서. 어떤 거요? 아니 재미없을까봐. 아무도 안 들을까봐. 우리야 뭐 회의록도 보고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봐도 재미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저 반응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느냐 했을 때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는 정치인보다는 언론 쪽의 책임론을 늘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샌더스와 코빈이 어떻게 발굴되었느냐를 생각하면 저는 결론은 정치인이 잘해야 된다가 아니고 언론이 찾아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의미에서요. 그 아저씨를 챙겨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재보궐선거 못 따라서 죄송한데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드립을 치기엔 자료가 너무 없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고성군수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방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TV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자극적인 걸 먼저 보여주니까 그 도널드 트럼프를 더 자주 보여줍니다. 대체 또 무슨 헛소리 하는가? 보면서 이제 아침에 출근 전에 출근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 하고 그래요. 야, 도널드 트럼프 당선되면 우리 이민 가야 된다. 어디로요? 일단 한국을 벗어나야 된다. 예. 왜요? 진심으로. 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독재유산 답사기 했잖아요. 예. 박정희가 핵을 개발한 것보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서 한국의 그 대북 정책 지휘하는 게 더 무서워요. 실제로 무섭죠. 그러니까 전쟁을 지시하는데 사우스하고 노스를 헷갈릴 것 같기도 해요. 아무 코리아나 쳐라 이러면서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알아서 한 군데 쳐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얘기네. 예, 전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한국 시사 내용 다루는 팟캐스트 PD인데요. 저는 한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이제까지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또 그렇게 보면 그러네. 하여간. 근데 또 무식한 사람이 그 일을 크게 벌리진 않아요. 예. 악몽도 희망도 근처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악몽이라면은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게 더 악몽이죠. 지금 벌써 오늘 당장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가서 다 해결해놨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악화시키고 왔다니까, 지금. 아니에요. 저기 가서도 우스워 보여. 여기 가서도 바보 같아 보여.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잘해줄 겁니다. 어찌 보면 훌륭한 애교네. 네. 아무도 신경 안 쓰면 우리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무위의 치입니다. 네. 아니, 무지의 치랄까요? 네. 예, 훌륭하다, 대통령. 광고를 듣고 와서, 예, 나머지 외국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스타벅스는 목포 별다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XSFM입니다. 연약한 아기 피부에 닿는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나 세제 찌꺼기 걱정 없는 아기용 섬유 유연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패브릭 소프너입니다.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빅 그린 맘메이드 패브릭 소프너.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회사가 광고하는 최저가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가 대리운전 회사는 운전기사님의 이익을 줄여가며 최저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대리운전 기사는 최저가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 노동자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면 더 빠르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탄젠트 B분의 사인 B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코스비요. 죄송합니다. 그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요. 그런 80년대부터 내려온 초썩은 수학 개그가 있어요. 그 벨로시 랩터는 디스턴스 랩터 나누기 디스트랩터 디스트랩터 나누기 예. 타임 랩터라는 그럼 벨로시티 랩터예요. 그러면 네. 자, 쓸모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기운이에요. 기독교의 기운. 다 들어보면요, 그런 기운이 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앵그리 앵거스 디턴. (21세기) 자본론, 혹자는 21세기의 자본론이라고도 부르는 21세기 자본론? 네. 오타로는 21세기 자본이라고도 부르는 21세기 자본론의 출간 이후에 돈을 좀 만진다 하는 사람들, 사회를 좀 움직인다 하는 사람들, 거기에 더해서
경제학 좀 배웠다 하는 양반들이 보여준 거부감이 대단했어요. 대단했죠.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저자의 나이까지 들먹이면서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네. 공포를 느낀 뒤에 나오는 증오 비슷한 태도죠. 맞죠. 예.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네. 그중에는 미디어의 스피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상. 흔히 말하는 데스크. 네, 정도는 뉴스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미디어를 움직일 힘이 있으려면 미디어의 높은 곳에 있으면 되고, 아니면 돈을 많이 쥐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잘 팔리는 현상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분위기 정도는 뉴스 읽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경제지나 조중동이 시간만 나면 저자 토마 피케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토마 피케티가 블라블라 토마 피케티가 블라블라 근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한계가 있고 이러면서 21세기 자본론의 오류와 한국의 소득 분배라는 한국경제학 학회의 아티클도 있고 토마 피케티를 토막을 치려고 노력을 했죠. 네. 이걸 굳이 비유하자면 아씨 안 먹히네. 될 줄 알았다는 것이 매우 네. 예 저희 매체를 웃겨버리는 국민 TV에서 그러고 노시죠. 아 거기는 이것보다 훨씬 못한 거에 빵빵 터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을 내놔야 다른 데 가서 안 세지. 하드 트레이닝. 굳이 비교가 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지금 네.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잘못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반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커지면 그 반발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간혹 가다가. 그게 갑자기 여성 비하라든가 지역 비하라든가 수개표 주장 같은 형태로 질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굳이 예를 들면 그래요. 괜찮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2015년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린스턴대의 앵거스 디턴 교수가 오늘 이야기의 조연입니다. 그래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었어요. 주연은 잠시 후에 등장합니다. 노벨 상식이나 타야 민주평톡에서 조연하는구만요. 조연하는 거죠. 네. 네. 참새를 한 수억 마리 따라잡아야 네. 말 한마디 해줄까 말까입니다. 네. 제목은 이겁니다. 이거는 원어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번역이니까요. The Great Escape가 중요한 제목이고. 예. Greatest Escape? 아니요, 최상급은 아니에요. The Great Escape. Great Escape. 위대한 탈출입니다. 네네네. 부제는 이렇습니다.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그냥 번역을 해서 말하면 좀 더 콩글리시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냥 번역을 해서 얘기합시다. 네네네.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목이나 이런 말 쓸 때 웬만하면 복수형을 안 쓰기 때문에 오리진스는 기원이라고 그렇죠. 번역하겠습니다. 기원들 이러면 안 되죠. 2013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저자가 올해 노벨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덕분에 특가 판매 들어가서 네. 지금 미국에서 원본 구하시려면 하드커버 기준으로 $20 정도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일합니다. 그렇죠. 미국 제목으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탈출, 부제는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 정도가 될 텐데 예. 국내에서 펴낸 번역본의 제목은 이게 아닙니다. 뭐요?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오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그냥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문장을 오역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의도를 가진 오역이잖아요. 새로운 문장을 쓴 거죠. 이용이 이렇게 보조 진행의 진수를 보여줄 때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를 이렇게 먼저 해주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예. 예. 예를 들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Legends of the Fall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오역 영화죠. 이 영화는 제목은 원래 추락 혹은 몰락의 전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는 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오텀 가을의 전설이 됩니다. 펄을 가을로 번역했구나. 그래서 과거에 삼성칸의 김가을 감독이 그것 때문에 득을 좀 봤었어요. 실로 전설적인 삑살이 있죠. 예. 네네네. 근데 제목 오역 얘기할 때 항상 예로 나오는 게 가을의 전설이죠. 근데 이용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류의 삑사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게 생각해서 책의 내용을 새로 정리한 부제를 지었나 보다 하고 일단 저렇게 생각해 보고요. 네. 한국경제가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국경제 BP. 한경. 네, 한국경제 북 퍼블리싱이겠죠? 그렇겠죠. 한국경제가 기사로 밀어줍니다. 한국경제가 출간했으니까. 한국경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한국경제. 물 들어올 때 배 뛰어난다 그러면서 열심히 팔려고 노력을 했겠죠. 맞습니다. 예. 장사를 하자면 원래 시장에서 핫한 이름을 끌어다가 상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를 제외한 모든 시사 팟캐스트가 그러하듯 핫한 게스트를 선호하잖아요. 그럼요. 제목에 그 게스트 이름 넣어서 호객합니다. 근데 그거야 기본적인 장사 전략이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안 하는 게 삐꾸지. 한경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4년 9월 12일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제목 피케티 21세기 자본 vs 디턴 위대한 탈출 누가 맞을까 출판가 승자는 이러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이 팔렸나 뭐 이런 거.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중위법이죠. 책이 얼마나 팔렸느냐를 비교하자면 아스널과 할렐루야를 붙여놓은 격이에요. 축구로 표현하자면. 할렐루야라는 축구팀은 지금 없습니다. 네. 심지어 막 없어. 왜곡한 걸 수도 있어요. 고양 하이 FC. 그래, 여간에. 그렇게 비교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출판 부수로도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이 책은 방금 나왔어요. 위대한 탈출. 네, 방금 나온 책이 몇 번이나 팔렸겠어요. 네. 토마 피케티를 끌어다 대서 홍보했습니다. 당연하죠. 본격적으로 앵거스 디턴을 한경은 토마 피케티의 대항마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WWE식 마인드예요. 뭐 좀 이상한데요. 그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그러니까 제목만 봐서는 저도 그 책을 안 읽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원제 그러니까 오역된 거 말고 원제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다른 내용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홍보 형태를 보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죠. 상대를 그러니까 WWE식이라고 하는 게 이 선수의 상대를 사장님 맘대로 정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의 선역과 악역도 사장님 맘대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맥락을 만드는 거죠, 그냥. 나쁘지 맞춰가지고. 않은 마케팅입니다. 2014년 가을 내내 한경은 이걸 열심히 홍보합니다. 책을 팔아야 되니까요. 2014년 9월 17일 5일 뒤에 한경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위대한 탈출 디턴 교수.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인센티브라는 제목입니다. 그것도 교묘하다. 쉽게 말하면 불평등 짱 이런 식입니다. 불평등 인센티브로 불평등 받았다 라는 느낌입니다. 네. 보시죠.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합시다.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은 성장의 인센티브이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삶을 개선한다 라고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략. 한국은 아직 더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신문다운 결론입니다. 경제신문 기사로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에 불평하지 말고 경제 성장이나 더 해야지 뭐 이런 결론으로 가는 그 거죠. 얘기입니다. 2014년 9월 18일 다음 날 한경의 사설입니다. 불평등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디턴의 위대한 일갈. 사설입니다. 위대한 일갈. 예. 요걸 좀 깊게 읽어드리죠.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의 일갈은 경제현상의 심층을 뚫는 높은 경제 지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뭔 소리야.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평등해졌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됐다는 얘기다. 갑자기 개선됐다. 중국, 인도에서는 지난 30년간 수억 명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중산층으로 도약했다. 물론 저는 어제 중국에 일하러 도시로 떠난 부모를 1년에 며칠도 만나기 힘들다는 그 소위 농민공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강력범죄 그렇죠. 혹은 자살이 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기사로. 한경 사설 쓰신 분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그럼요. 2014년에는 농민공 아이들이 갑자기 다 행복했을 수도 있고 내용 나머지 보시죠. 아프리카 최빈국조차 19세기 영국보다 영아 사망률이 낮다. 불과 반세기 전 보릿고개를 겪던 한국의 변화상은 디턴 교수가 즐겨 인용하는 사례다. 인류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가난, 기아, 질병으로부터 대탈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보죠. 대탈출이라는 제목을 거기서 먹네요. 최빈국은 민족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어차피 영아 사망률 통계가 제대로 안 잡힌다는 점. 당연하죠. 한국은 보릿고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거나 없어진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인류가 만든 기술의 발전을 온전히 자본 덕분으로 돌리는 기초적인 비논리 등등등을 마구 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카더라 하니까요. 네. 그렇죠. 계속 져줍니다. 네. 끝에 부분 보시죠.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이 왜 참담하게 실패했겠는가. 국내에서도 지난 2-3년간 대형마트 규제, 중기적합 업종 등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셌지만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당연하지. 된 게 없는데. 단속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말만 나왔지. 와. 이는 경제를 퇴보시키고 더 큰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지속적인 성장만이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는 해법임을 디턴 교수가 새삼 일깨운다. 제가 보기에. 와. 디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책 내용이 이런 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볼수록 점점 궁금하지 않아요? 뭐라 그런 거야 대체 실제로? 디턴이 뭔 얘기를 한 거야? 뭔 얘기를 했길래 노벨상을 준 거야? 그러니까 디턴 교수가 네. 뭘 가르쳤길래 이런 해법을 일깨워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한경이 왜 이렇게 좋아해 디턴을? 뭔가를 그러니까 도대체 그 디턴이 그런 얘기 했어요? 뭐 대형마트 규제는 뭐 이 대형마트 규제는 뭐 중소기업이 어떻고? 네, 뭐 아프리카는 뭐 대형마트 규제를 해서 경제가 그 모양이다 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나? 하는 소리가 딱히 학자의 가르침 없이도 보수지가 늘 하던 얘기입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다 하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세련되지거나 똑똑해지거나 논리의 뒷받침을 얻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예. 이상합니다. 그 이후에도 2014년 가을과 겨울에 경제지, 보수지, 그리고 누가 뭘 써도 일단 베끼는 우라카이 기자들까지 해서 피케티 vs 디턴이라는 말이 한동안 퍼졌습니다. 뭐 다 나왔어요. 예. 뭐 조선도 나오고 예. 다 나옵니다. 아스날 vs 할렐루야라고요. 고양 하이FC라고요. 예. 12월에는 전경련이 시장 경제상인가 하는 상을 주는데 이 책이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영화 얘기 아까 했으니까 원래 스피노프 흉내를 내고 진짜 스피노프가 아니고 그렇죠. 스피노프의 흉내를 내고 당시 유행하는 키워드나 사람의 얼굴 같은 걸 갖다 박아서 장사하는 물건은 히트하지 못하는 게 상례고요. 그 8, 90년대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이하드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러면서 예. 다이하드와 상관없는 영화를 예. 홍보하는. 상관없는 이연걸은 약해졌다. 네. 성룡은 늙었다. 아, 근데 내 코끼리 내놔. 근데 그 영화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옹박은 훌륭해. 옹박은 위대한 영화예요. 근데 홍보는 그렇게 한다고. 그죠, 예. 그 얘기가 중요해요. 이소룡은 죽었다. 토니자하고 뭔 상관이야? 이소룡은 죽었다가 아니라. 네. 이소룡은 죽었다. 성룡은 늙었다. 아, 그렇지. 이연걸은 약해졌다. 그지. 나 정확히 기억해요. 네. 자, 옹박 영화의 주인공이 박씨잖아요. 왜요? 박옹. 뭐야 그게? 그건 옛날에 와탕카 웹툰 그 개그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다니. 예. 대단한 걸. 내 코끼리나 내놓으세요.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자, 쓸데없는 야한 얘기 생각난다. 군대 있을 때 맨날 손님들이 아침마다 내 코끼리 화났다. 바보 같아. 이 잘라. 자. 하나 했어. 됐어. 오늘의 내 임무는 다 했어. 그러니까 보자고요. 스피노프는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스피노프 흉내내면 안 팔립니다. 안 팔릴 걸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조금 팔려도 제일 힘든 건 대중의 기억 속에 남는 일이에요. 이건 극도로 힘듭니다. 아유, 그건 워낙 품질이 좋기 전에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품질이 좋았으면 그렇게 홍보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좋은 상품을 뭐하러 그렇게 싸구려 마케팅을 해요. 과연 대형마트 규제하면 안 된다는 책이 노벨상을 받았을지 진짜 궁금하다. 보여주죠. 예. 그래서 한경이 내놨던 위대한 탈출의 한경용 홍보 기간도 그쯤에서 끝이 나고 그렇죠. 책이 많이 팔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팔렸죠. 예.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앵거스 디턴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무려 무려 그 사람이 쓴 책을 내놓은 모든 회사들이 이제 풀발기입니다. 네. 한국에는 한국경제가 있었죠. 그렇죠. 2주 전 화요일입니다. 1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정확히 1년 돌아옵니다. 한경 BP. 네. 2015년 10월 13일 한국경제 불평등이 성장의 발판 위대한 탈출은 피케티의 허구 드러낸 역작 이런 제목의 기사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피케티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 예, 디턴이. 답습하는군요. 예. 예. 노벨 경제학상 디턴 교수의 좋은 불평등론 2014년 한경 번역 출간 자본주의의 역동성 실증 이런 부제입니다. 우리는 이럴 줄 알고 미리 냈다. 책. 이거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쓰던 말 피케티 vs 디턴 또 씁니다. 다 써야죠. 어떤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연한 반응을 하고 있네요. 그럼요. 예.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피케티와 디턴이 각각 자본주의 불평등 해법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견해를 표로 비교까지 해줍니다. 계속해서 디턴이 불평등은 좋은 거다. 불평등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세계는 평평해진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닌다고 한경은 주장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올해 10월 13일 앵거스 디턴 교수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동문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명예교수가 자기 홈페이지에 한경을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디턴 교수의 노벨상 수상이 의외다. 이분의 사적인 견해로는 이 사람 정도 스펙의 경제학자들이 지천에 널렸다. 그런데 지금 경제학의 거물들에게 상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 조금 평범한 캐릭터한테 상을 줄 수밖에 없다. 한 칸 내려왔다. 따라서 웬만한 경제학자들이 야 쟤도 봤는데 나 안 줘? 라고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은 상황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중구 씨가. 예, 진짜요?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예. 거기다가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보수적 경제학을 편파적이다 싶을 정도로 선호한다. 피케티 열풍을 못마땅하게 여긴 선정위원회의 성향이 작용했을 것 같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제에 있던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말을 쏙 빼고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로 바꿨느냐. 그리고 환경이 1년간 열심히 떠들어온 처음에 불평등이 심화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평등하게 반전하기 시작하는 이론. 그걸 쿠즈네츠 가설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근데 디턴 교수가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한국처럼 성숙한 경제에는 절대로 해당 안 된다. 성숙한 경제는 보통 불평등이 다시 심화된다. 그렇죠. 누가 이런 말하면 믿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준구 명예교수가. 이거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준규 명예교수님도 디턴 책을 안 읽은 혐의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안 될 것인 것 같아. 노벨상을 날 줘도 되는데 하고 삐진 혐의도 있어요. 상당히 삐진 혐의가 좀 있네요. 내 노벨상 내놔. 바로 다음 날. 오마이뉴스는 한경의 위대한 탈출 번역을 기사로 문제 삼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탈출에는 피케티에 대한 비판이 없다. 피케티의 이론을 논거로 썼으면 썼지. 책 중에는 피케티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운 좋은 소수 그리고 다수 사이의 대조가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도 빈곤 문제 해결에 진전이 거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라는 디턴의 긍정적인 평이 나온다. 그렇죠. 피케티에 대한. 부와 집중과 기회 불평등에 대해서 디턴 교수도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오마이뉴스가. 10월 12일에 있던 프린스턴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 노벨상 수상하고 기자회견한 거죠. 불평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앵거스 디턴 교수가 남겼다는데 한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럴 소리 할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한 주가 지난 10월 18일에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소의 김공회 연구위원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써서 공개합니다. 제목은 앵거스 디턴 한국 번역본은 사기다. 진짜요? 부제는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하고 정반대로 번역. 이건 소송감이다. 보시죠. 이 양반의 지적에 따르면 부제목도 일단 바꿨고요. 파트, 챕터, 섹션의 제목도 대부분 번역 안 하고 바꿔버렸고 의역했고 원문 내용 일부를 생략했고 진짜? 원문 내용의 위치를 바꿨고 어떤 경우엔 원문에 없는 말을 집어넣었다. 그럼 번역이 아니잖아요. 준 창작을 했네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레포트죠. 진짜 표절 레포트네요. 원전을 숨기기 위한 작업. 그리고 우리 큰 누나 레포트를 내가 쓴 레포트.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참 대학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는 게 그런 식으로 레포트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도 한두 번밖에 안 해봤어. 원래 레포트를 잘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느라 힘들었다고 나는. 저는 100% 오리지널. 이과는 레포트를 베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실험을 해야 되니까 베낄 수가 없어요. 자, 경우에 따라 서문에 해당하는 챕터가 2개씩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프리페이스. 프리페이스는 서문이라고 하고 무슨 인트로덕션도 서문인데 인트로덕션은 책에 대한 소개 이런 식이죠. 그렇죠. 프리페이스에서는 뭐 지피루 감상 같은 얘기를 하고 인트로덕션에서는 연구 의도 및 뭐 책을 읽기 전에 당부할 말 이런 거 씁니다. 그리고 뭐 엄청 오래된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35판을 펴내며 뭐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쓰신 이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와 책이 함께 늙고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내용. 근데 이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도 프리페이스가 있고 인트로덕션이 있는데 한경에서는 프리페이스를 아예 뺐고 그걸 원저자의 프리페이스를 날려버렸다. 그걸 전경련 인사의 축사로 대신했고요. 전경련 인사의 축사. 그러면서 피케티의 상대, 고양 하이 FC 이런 식으로 써버린 거예요. 인트로덕션의 내용은 3분의 1만 번역했다고 합니다. 잘라냈어 그것도. 그렇게 해서 빠진 내용은 뭐냐면 실제 부제인 불평등의 기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그 소제목을 설명을 하죠 보통 인트로덕션에서. 입장을 이해합니다. 제목을 바꿨으니까 그 내용을 뺐죠. 제목하고 안 맞을 테니까. 이건 진짜 악질적이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까까지는 계속 정당했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가 다. 그냥 마지못해 끄덕끄덕하고 따라왔는데. 토니자가 그러했듯.
근데 지금부터는 선택적 플레이가 이제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이건 토니자 클래스와는 너무 다른데. 토니자 잘했다니까. 네. 박씨니까.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바공. 김공혜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책에서 핵심적으로 많이 다룬 내용인 불평등의 개념이 번역을 했더니 성장의 부산물 정도인 걸로 격하가 됐고 그럼요. 성장의 부산물이다. 하나의 섹션으로 비중 있게 다룬 게 있었는데 의료보건 문제가 그중에 있었는데 그 지위가 축소되었다. 즉 섹션에서 그냥 문단 하나 정도로 줄어버렸다. 이러한 건강의 불평등은 오늘날 세계가 가진 가장 큰 불의 중 하나이다로 시작되는 긴 문단 하나가 번역본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김 연구원이 이쯤 되면 소송감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연구원이 제가 글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을 텐데 자신의 잉여력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 뒤에 나머지 잉여들이 들러붙습니다. 사람들이 달라붙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진짜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했어도 우리나라가 유럽 지배했다고 나오겠다. 그 뭐야.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번역하면 챕터를 바꾸고 그 원래 이용이 이렇게까지 진행에 도움이 되는 날이 흔치 않은데 심지어는 늘 하는 말인 기승전 환을 했는데도 이야기가 흘러가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지금 진짜 악질적이다. 이에 대해서 10월 20일에 한경 측에서는 일부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 디턴 교수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동시에 번역 오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의도적인 왜곡은 절대 없었다고요. 그럼 그 의도적이지 않은 왜곡이에요, 무의식적인 왜곡인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그런 거면 한경이 번역을 누군가에게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한경이 만약에 자기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 의도도 없었고. 이용은 지금 한경을 위한 그 어드바이스를 꼬리를 잘라라. 왜곡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우리는 그냥 번역본만 보고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뽑았다. 그러면 한경이 손해본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맡겼더니 이상하게 해온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틀 사이에 한국어와 영어와 경제학 전문 용어를 모두 아는 잉여들이 쭉 들러붙었나 봐요. 그 중에는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 인사들도 있었나 보죠. 멀리서 린치가 들어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가 발표문을 냅니다. 한국어판 위대한 탈출이 원서의 의도와 다르게 변경 누락됐다. 심지어 한국판에서는 피케티와 대립되는 책이라고 설명한 서문을 붙였는데 이거는 저자도 프린스턴대 출판부도 승인한 적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네. 그리고 그 발표문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경 측이 해당 책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동의를 했고 원문을 정확히 반영한 다음에 독립적인 검토. 이 말은 즉 자기들이 검사해서 개정판을 출간하기로 했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프린스턴 대학의 입장 발표에 지금 판매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시중에 있는 책을 회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돼서 JTBC 뉴스가 이것을 다루면서 관뚜껑에 못질을 하죠. 정면으로 다뤘죠, JTBC가. 야, 이거 책 산 사람들한테 리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의 시작부터 끝입니다, 이게. 끝으로. 지금 폭스바겐보다 더 악질이야. 이거 리콜해야죠, 이거. 책을 기존에 산 사람들한테. 연비가 바뀐 수준이긴 해요. 책의 쓰임새가 바뀌었거든요. 그죠. 필독서에서 라면 깔개로 바뀐. 맞습니다. 끝으로 한경판 위대한 탈출이 빼먹은 원문 내용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평등은 뒤처진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불평등은 아주 고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익이 소수의 수중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경제 성장을 질식시키고 경제의 작동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국내판은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론가 지금 말해버렸어. 이해되시죠? 잘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김 연구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때부터 이제 팔로우업을 했는데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진짜 이건 번역을 실수한 레벨이 아니고 이건 진짜 소송감이에요. 진짜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거고 한경이 납작 엎드린 거죠. 다 회수하고 새로 번역해서 프린스턴 검수를 검사를 받겠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극적으로 낀 게 진짜 창피하게 낀 게 그 끼워 넣은 전경련 인사 프리페이스가 전경련 산하 자유경제원 원장인가? 자유경제원이야 또? 자유경제원 그 현진권 씨예요. 우리가 자꾸 현진건과 헷갈려서 하는 현진권 씨. 권이 아니고 권. 현진권. 혹은 권현진 씨의 영문명입니다. 그 프리페이스를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 프리페이스는 삭제해라. 책하고 관계가 없다. 현진콘. 예. 네. 이런 정도면은 이건 수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창피한 정도가 아니고 네. 이건 범죄적 수준입니다. 범죄적 수준.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네. 무슨 최근에 표절이 들킨 자유경전이 그거 아니에요. 야당 인사에 대한 그러니까, 예. 다음 총선에서 야당 인사에 대한 거국적인 어떤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네.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치죠. 그렇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맥락에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럴 예. 수 있다고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반하고 벌금 내면 될 테니까. 네. 자신들이 원하는 맥락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엔 몰랐겠죠. 노벨상 탈지. 긴가민가 했었겠죠. 그죠. 노벨상 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완전히 맥락 자체를 뒤집어버린 네. 반대로 번역을 해버린 책을 그렇게 홍보를 하고 나서는데 본격 마케팅 사흘 만에 뽀록 난 거예요 지금.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네. 그 환경 BP의 마케팅을 일단 조선일보가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PKT vs 디턴 구도를 다 받았었어요. 여기서 자유로운 언론이 없는 거예요. 경향 한겨레 다 실어버렸습니다. 똑같이. 서울신문 그 네, 다 모든 봤어요. 언론계 중에서 뭐 괴물새우화 됐겠죠. 예. 그렇죠. 디턴 교수의 책을 읽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냐 이거죠. 제 말은. 아노말리 카리스화된 예. 앵거스 디턴. 이 괴물새우가 똑같아요 이게 지금 구조가. 괴물새우가 좀 더 악질적인 건 훨씬 짧았다는 거죠. 그 업무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회적인 피해는 이게 훨씬 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야 진짜 나쁘다. 진짜 창피한 겁니다. 이건 좀 이런 얘기는 미안하지만 프린스턴 대학 그 출판부에서 한국의 출판업계를 어떻게 보겠어요? 네.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그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래요? 한국의 레미제라블. 뭐 공군이 찍은 거요? 그거 말고 원래 레미제라블이 굉장히 그 선동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선동적이죠. 선동적이고 굉장히 혁명을 이렇게 반동적이고 좌빨적이지요. 예,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빵 이야기로 한국에서는 명작동화가 됐어. 그 빵과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은초대 이야기로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개과천선한 한 범죄자 뭐 이런 이야기로 바뀌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제빵 희곡으로. 네, 그렇죠.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네.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사례가 꽤 많죠, 사실 우리는. 사실 찾아보면 있는데, 야 이건 진짜 이게 걸려서 문제지. 네. 이런 식으로 안 걸리고 넘어간 번역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죠. 대단치 않은 결론 및 추측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전경련에 제가 이제 사석에서 말하면 거머리고. 그냥 좀 공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같이 골프를 치는 경제학 교수님들 많이 있어요. 아유, 굉장히 많죠. 그들 중에 나름 석좌에 앉아서 권위라면 권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한국인 교수들 제껴놓고 외국에 나가서도 순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많죠. 예, 그런 사람도 아니고 공부 똑바로 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교수들로부터 뭐 제가 노벨상을 받아 라는 핀잔 들을 정도 레벨은 되는 교수의 책을 굳이 갖다가 왜곡을 할 이유까지는 뭐였을까? 환경 BP의 업계 관계자들도 모를 소설을 써보자면 저 환경 BP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 성경을 읽고 공부해 본 적이 없이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열정적인 전도사님이 안 계신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충언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수법은 저는 진돗개 전도에서나 가끔 볼까 그렇죠. 말까 합니다. 맞는 얘기죠. 네.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렇게 원문이 멀쩡히 있는데 그 내용을 구라를 쳐가지고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번역도 이 모양인데 네.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만약에 이렇다면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역사책에 있다면 예수님 게이 죽으라 하셔. 이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좀 더 단순한 이유. 예수님 vs 홍석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켓티를 왜 붙여?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 하죠. 개위 제외.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보수 경제학자 이쪽 진영이 피켓티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웃겨요. 싫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반대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빈정이 상해 있어요. 빈정이 상한 거예요. 빈정이 상해가지고 피켓티급으로 한 명 찾아와라 빨리. 피켓티를 잠재우기 위해서. 네. 피켓티가 불평등이 심화된다 막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쁘니까.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찾았습니다. 노벨상도 탔답니다. 해가지고 딱 아니죠. 왔는데. 타기 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탈지도 모른답니다. 노벨상급이랍니다. 이러면서 네. 가지고 왔는데 네. 처음에 읽은 사람이 잘못 읽은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야. 그런데 보고는 해놨잖아요 이미. 네, 네, 맞아요, 시키티급으로 반대말 한 사람이 있답니다. 대충 이런 거예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네. 그 회의석상에 앉은 사람인데 아무도 안 읽은 거야. 번역본만 보고 그래 이거 밀어.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가능하네요. 예.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됐으면 그냥 조용히 끝났을 텐데 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타버렸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게 뽀록이 난 거야. 진짜 창피한 일이죠. 하여간 안에 전도사 없나? 한번 꼭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도사적 마인드를 가진. 굳이 전도사라는 직책은 기독교밖에 없으니까요. 아니면 네. 전도사에 해당하는 직책을 가진 다른 종교인이라든가. 왜 말씀드리냐면, 대표적으로 오역되는 서적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제일 많이 오역됐죠. 아니면 토라를 안 읽은 랍비라든가. 그 안에.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양복 입고 출근했다가 옷을 바꿔 입는 거야. 랍비 옷을 이렇게 집에 가면서. 모자를 하나 딱 쓰고. 그렇죠. 그리고 면도를 비상식적으로 오래 안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 그 결정 라인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책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차피 이거 내봐야 아무도 안 읽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홍보하는데 이 유명한 백인을 갖다 쓰자. 권위 있던데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천박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게. 그게 거의 정설일 겁니다. 네. 그 포인트입니다. 일관성 얘기 나왔는데 네. 어떤 한경의 일관성. 뭐요? 그 한경의 일관성이요. 네네네. 그죠. 무얼 봐도 같은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아노마로 칼 있을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곳이었는데. 참 그 얘기랑 많이 중첩이 되네요. 네. 여러 외국인 불사조.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건 괴물새우는 아유. 괴물새우로 이 사람들이 왜 듣볼 생각이 못해. 없었어요. 근데 이건 괴물새우가 이듬해 노벨상을 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괴물새우가 책을 쓰지도 않았어요. 괴물새우가 많이 팔리지도 않아. 괴물새우는 기득권의 이익에 복무한 적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네. 기득권의 이익에도 복무한 적 없고 뭐 피착취 계층에게도 복무한 적이 없는. 아니야. 그 기사 때문에 그 한 며칠 동안 노량진 시장에 새우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노량진의 뭐 아이비리그의 괴물새우 학회에서 이거 다시 기사 똑바로 쓰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은 산 사람이었어요. 산 사람이 학자였고 노벨상을 탄 사람인데 지가 생각해서 쓴 책이 왜곡당했고 이런 일이나 생겨야 언론이 좀 쪽팔릴까 말까. 네. 겨우겨우 바로 잡힌다. 네. 수많은 사람이 달려붙어서 막 오류 찾아내고 메일 보내고 막 항의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또 묻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내일 우리 또 토라소리 녹음 있는데요. 박모 씨가 된 윤소라 씨도 결국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모 씨 아니었나요? 이모 씨. 썸카 아니라 모 씨.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 외국인과 불사조와 괴물새우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민주평톡 이번 주 시간이었어요. XSFM입니다. 비정규직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확대입니다. 이상은 민주노총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저희들이 그 국정감사 방송 준비하는, 방송 내보내는 한 주 동안, 길게는 이제 2주죠? 151회가 나올 때까지 이제 150회에서 2주가 걸렸으니까, 2주 동안, 한국에 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뉴스 봐라, 왜 안 보냐 하면서 막 그 멱살을 쥐고 흔드는 뉴스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K-웨더라던가. 그렇습니다. K-웨더라거나. 뉴스데스크라던가. 그런 일들은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정치 카페, 이런 시사통에서. 좋은 방송 많죠. 확인을 부탁드리고. 왜냐면 우리도 국정교과서 TF 얘기를 좀 할까 했다가, 절대악은요, 맨날 얘기하면 화밖에 안 납니다. 그거예요. 특히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거의 모든 청취자분들이 다 잘 아실 것 같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절대악에 의해 비상 걸린 건 맞다.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표의 일갈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결국. 껏해야 2년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문재인제. 뭐야? 위험해. 왜 그래? 오늘 왜 그런데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참. 저거는 있죠. 아니 우리 리플 안 본다고 그렇게 악플로 막 끌어다 대도 돼요? 괜히 이어지네. 이렇게 이름 글자가 이렇게. 문재인제 뭐야? 잘라야 돼. 이건 진짜 잘라야겠다. 예. 네. 그거 말고 문재인재근으로 한 걸로 해주십시오. 문재인재. 네. 잊어주십시오. 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기껏 국정교과서 만들면 제사상에 한번 올라가고 폐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이 짓을 왜 하냐? 아버님 제상에 한번 올리고 아버님 이 국정교과서란 마치 꽃 모양으로 깎은 수박과도 같은. 그렇죠. 네. 아버님 산소에 심지어 그거 내려서 잘라 먹지도 않아요. 귀찮아서. 그러면은 수박 생략하게 국정교과서 그 앞에 그림을 수박 이렇게 곱게 자른 수박. 특별판으로 한 100권 찍어가지고 제사상에 이렇게 쌓아놓고 하라고. 뭐 홍동백석 색깔별로 쫙 해가지고. 동쪽에는 국정교과서를 놓고 서쪽에는 친일 인명사회를 놓고. 네. 친구들 것까지 같이 제사래요? 네네네. 대승적이네요. 그렇게 해주고 빨리 넘겼으면 좋겠어요. 네. 공지입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우리 회계 담당 인력 공모라 그래야 되나요? 공모 맞죠. 예, 한번 찔러봐 주십사 부탁드렸을 때 메일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한 2번만 통화했던 모든 분들 또 매우 감사드립니다. 통화를 못하셨던 분들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예, 마음을 못 전해서 아쉽고 아쉽습니다. 또 그런 아쉬운 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XSFM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지난 추석 때 되게 그러잖아요. 이제 뭐하냐 물어보면 상당히 당황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넌 도대체 뭐하냐.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니까 디펜스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뭐하냐는 질문에는. 근데 너 어디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어이씨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왜 몰라 왜?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마포고 땡땡동 땡땡먼지 다닌다고 대답할 수는 있죠. 어디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 듣는 분의 표정 what 이런 표정. 그래서 그게 뭔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죠. 야, 참 나이가 좀 들면 좋은 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그걸 왜 물어? 딱 그럼 끝나. 그렇죠. 이용을 위한 솔루션은 늙어라. 빨리 늙으세요. 열심히 늙어야지. 하지만 XSFM은요, 원한다고 빨리 늙을 수도 없고, 빨리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업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요. XSFM이 뭘 하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들 중에 노무사를 찾습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어요. 점점 업무가 늘고 있는데. 인력도 늘고 있고. 네. 노무사를 모십니다. 제 친구들은요, 노무사 하다가 장사 안 된다고 다 관둬. 이민 가고 막 어디 갔는지 없어요. 노무사를 모십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네. 간단한. 의뢰이 많이 연락 올 거라고 자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메일 2개만 와도 성공한 거예요. 선택권도 있고 당첨자도 있고 그런 말씀을 남기면서 XSFM 스튜디오에 미디어 센터에 앉아있는 네 사람이 물러갑니다. 목요일 이 시간 이용 상임수석과 물뚝심송 상임고문 이현아 엔지니어가 앉아있었고요. UMC의 프로듀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소개합니다. xsfm25@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아마 당신들 말고요. 노무사. 아니 노무사분들은 @이란 말을 모를 수도 있어요. 골뱅이. 그리고 전화를 하셔도 아마 안내받는 건 이 메일 주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다시 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고 메일을 보내라고 할 겁니다. 전화 말고요. 메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XSFM입니다. I, D, W, K